안녕하세요. 차쿠로 강공수입니다. 장기 렌트 하면 돈 버는 걸까? 아니면 손해보는 걸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 저와 맞지 않는 구매 방법을 선택해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알았으면 제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대형 장기 렌트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장기 렌트의 장점 6가지와 장기 렌트의 단점 6가지를 리얼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장점뿐 아니라 장기 렌트의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여러분 상황에서 장기 렌트가 유리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장기 렌트 관련된 정책 2가지가 변경됐는데요. 첫 번째 정책으로 장기 렌트의 장점 중 하나가 사라졌고, 두 번째 정책으로 장기 렌트의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2가지 정책 변화가 여러분 상황에서 유리해진 건지 불리해진 건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렌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 장점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렌트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장기 렌트를 선택하는 1순위가 바로 초기 비용 절감이기도 합니다. 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랑 보험비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바로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감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일하면 가끔 진짜 부자들 그리고 부유한 전문직이 장기 렌트를 계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감가 때문입니다. 만약 차를 구매해서 10년 이상 탈 거라면 감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차될 때까지 탄다고 하면 중고차 가격이 영원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중고차 가격을 최고 시세에 팔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차는 소비재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사는 순간 감가는 시작되고 사고라도 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차는 리스크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는 큰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감가 손해를 내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안 하면 됩니다. 할부 구매랑 장기 렌트 총 비용을 비교해 봤는데 할부 구매가 몇십만 원 더 싸더라. 이렇게 비용으로만 비교하시는 분들은 감가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감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장기 렌트의 핵심 2가지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차에 들어가는 돈으로 투자나 뭔가를 해보고 싶다. 장기 렌트 추천합니다. 나는 감가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 장기 렌트 추천입니다. 나는 돈을 모아두는 것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좋다. 장기 렌트 비추천입니다. 나는 신차를 계약하면 최소 10년 이상 폐차될 때까지 탈 거다. 장기 렌트 비추천입니다. 자, 이번엔 A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만큼 핵심 장점은 아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출 없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분들 솔직히 많이 없을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 줄이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할부나 리스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스나 할부는 부채로 잡힙니다. 결국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택 대출이나 사업 자금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는 차만 빌리는 대여 상품이라서 부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즉 신용도에도 영향이 없고 대출 한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나는 대출 한도 낮추고 싶지 않다. 장기 렌트 추천드립니다. 나는 대출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구매나 리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나도 할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안 좋은 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100% 과실이라 보험 처리했는데 다음 해 보험료가 몇십만 원 올라버렸습니다. 쌍방사고 났는데 과실비를 쌓느라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장기 렌트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100% 가해사고든 쌍방사고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차 수리가 필요하다면 면책금만 부담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나는 사고 났을 때 보험 할증,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장기 렌트 추천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고 앞으로도 사고 나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구매나 리스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차량 출고 기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래 걸리는 차종들이 있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아직도 5개월 이상,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아직도 1년 이상 대기가 걸립니다. 렌트사의 장점이 렌트사들은 이런 납기가 오래 걸리는 차종들은 대량으로 미리 선발주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장기 렌트에서 만약 이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차량들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납기가 오래 걸리는 차종을 선택했고 나는 좀 빨리 받고 싶어. 장기 렌트 추천드립니다. 내가 선택한 차량은 납기가 오래 걸리지 않고 나는 좀 납기는 늦어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구매할 리스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A클래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대출 한도를 낮추고 싶지 않다. 장기 렌트 추천드릴게요. 나는 사고 났을 때 보험료 부담 없이 가고 싶다. 장기 렌트 추천드릴게요. 나는 납기 오래 걸리는 차량을 빨리 받고 싶다. 장기 렌트 추천드릴게요.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 구매나 리스 하셔도 괜찮겠죠. 자, 이번에는 장기 렌트를 제가 직접 이용해본 소비자로서 장기 렌트 진짜 좋았던 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장기 렌터카를 실제로 타보니까 진짜 느꼈던 좋은 점은 차에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매년 보험 경신할 때 여기저기 알아보고 어디가 싼지 비교해보고 이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거를 다 챙기려면 은근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월 대여료만 꼬박꼬박 내면 되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 고향이 부산이랑 하동인데 1년에 한 두세 번은 그 부산이랑 하동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님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전날 보험사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형을 추가로 등록해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장기 렌트를 하니까 형을 그냥 제2 운전자로 추가로 등록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게 다 시간이고 시간은 다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장기 렌트를 하면 꽤나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장기 렌트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업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2024년 2월 지역가입자의 차량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담을 피하려고 장기 렌트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을 구매하든 장기 렌트를 하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장기 렌트 업계에서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좋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제도였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장기 렌트 운전 경력도 보험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개인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장기 렌트를 오래 타면 개인 보험 가입 시 경력이 초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장기 렌트의 최대 단점이라고 지적했었죠. 하지만 장기 렌트 운행 경력도 이제 보험 경력으로 인정돼서 이제 보험 경력 단절 없이 장기 렌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도 사실 신차 장기 렌트카를 신청할 때 이 부분이 좀 꺼려졌거든요. 지인들이 추천할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저도 마음 놓고 지인들한테 장기 렌트를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 렌트의 장점을 충분히 다뤘으니까 장기 렌트의 단점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도 해지 위약금입니다. 장기 렌트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차를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요. 장기 렌트 계약을 렌트 승계를 해서 새로운 계약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렌트 승계를 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계약 도중에 차를 바꿀 가능성이 있거나 반납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면 장기 렌트 비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주행거리 초과 페널티입니다. 장기 렌트는 계약할 때 1년에 몇만 탈지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장기 렌트 회사에서 1km당 200원 정도 페널티를 부과하는데요. 1년에 2만을 계약해서 4년 동안 총 8만을 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 킬로를 탔다. 그럼 페널티가 4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주행거리를 약간 여유롭게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연에 15,000km 정도 탄다고 하면 여유롭게 2만 킬로로 잡는 것이죠. 왜냐하면 15,000에서 2만 킬로를 했을 때 그 대여료 인상분보다 주행거리를 초과했을 때 페널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행거리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차량을 만약에 인수하면은 그 페널티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수금이랑 중고차 시세를 비교하셔서 인수하는 게 페널티를 내는 것보다 이득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렌터카는 개조 불가라는 점입니다. 차량을 개조할 계획이 있다면 장기 렌트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렌트 계약서에는 차량의 개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 계획이 있다면 장기 렌트보다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유상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장기 렌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유상 운송은 불가능합니다. 유상 운송이 뭐냐면 택시처럼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해서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 유상 운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기 렌트 비추천 드릴게요. 다섯 번째 단점은 지정 공업사에서만 수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장기 렌트 차량은 장기 렌트 회사에서 지정한 공업사에서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수도권은 공업사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방의 경우는 내 집에서 가까운 데서 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렌트 회사에서 지정된 공업사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걸리는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컴플레인을 몇 번 걸려봤던 건입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한번 체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고가 안 나서 공업사를 갈 일이 별로 없다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하호호 번호판입니다. 장기 렌트 단점을 다루면서 하하호호 번호판이 안 나오면 좀 섭섭합니다. 아직도 장기 렌트 하하호호 번호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장기 렌트 회사를 2010년 초반에 입사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기 렌트는 회사 법인 차량이다. 아니면 제주도 단기 렌트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요즘 장기 렌트 개인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하하호호가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본인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키지 않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장기 렌트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기 렌트가 여러분한테 맞는 선택인지 조금 확실해지셨나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정보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장기 렌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초기 비용에 대해서 무시했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크루 강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